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초 심화반 세 번째 시간 진행을 할게요. 화창한 봄날이네요. 우리 이제 여름이죠? 여름이죠. 이제 우리 제자님들께서 예쁜 카네이션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알아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나 이거 달고 강의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네요. 자, 이제 오늘 기초심화반 세 번째 시간 시작을 할게요. 오늘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을 할 시간입니다. 지금 기초심화반의 전반부는 십성관계론, 십성조합론, 십성심화론 뭐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여러 개의 십성을 서로 연결해서 복합 해석을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운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사주 해석, 기계번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사주 해석 번역하기, 기계번역하기 할 건데, 지금 전반부인 십성관계론, 이 십성관계론을 이제 배우시는데, 전 아직 십성도 잘 모르겠는데 두세 개를 섞는다고요?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거와 이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건데 둘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거죠. 착한 애가 있고 쪼잔한 애가 있는데 둘이 붙어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착하고 쪼잔하겠지. 이런 식으로. 돈 아끼는 애와 돈 잘 쓰는 애가 친구가 돼서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은 쓰겠다고 그러고 한 명은 말리겠지. 둘이 타협을 해서 쓰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관성하고 인성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관성은 인성을 도우면서 인성이 하자는 일을 돕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큰 틀이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십성관계별 주요 명의 용어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게 1강의 내용이었고 이게 1강, 이게 2강의 내용이고요. 이게 오늘 하게 되는 3강의 내용이고 이게 다음 시간에 하는 4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위에 있는 5개의 관계로는 생에 대한 관계고요. A가 B를 생하다. 다른 말로는 B가 A에게 생을 받다. A가 B를 생하거나 B가 A에게 생을 받거나 이제 그런 관계로 보게 되는 거고, 나중에 배우게 되는 요 밑에 있는 5개의 관계는 A가 B를 극하다. 즉 A가 B를 통제하다. 라는 모습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요 세 번째 시간인 관성 대 인성. 그러니까 관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관성과 인성이 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사주에 관성과 인성이 붙어 있으면 그 상호 관계가 좀 더 짜릿하고 강하고 바로 옆집에 누가 있는 거니까 옆집 사람의 성향에 따라 나의 성향과 옆집 사람의 성향 또는 한 반에 2명이 앉아 있는데 나와 내 짝의 성향, 그리고 선생님은 늘 너 둘이 같이 해? 라는 식으로 한다. 그럼 나의 성향과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성향, 방향성에 따라서 관계가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단체와 환경단체가 함께 손잡고 뭔가를 하겠다. 그럼 경제단체는 기본적으로 돈 버는 게 목적이고 환경단체는 뭔가 환경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 그 둘이 만나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도 되는데 환경도 보호해. 환경운동 도와준다고 하니까 티슈가 더 잘 팔려.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줘. 좀 비싸게 팔더라도 친환경이라고 내거니까 돈이 잘 팔려.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붙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건에 대해서는 서로 싸울 수도 있겠죠. 친환경을 쓰려면 원재료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근데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 대신에 폐수를 좀 아무데나 방류를 하면 싸게 만들 수 있어. 근데 환경단체가 자꾸 고발해. 이런 형태가 벌어지면 서로 대립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자, 근데 이렇게 2개의 성분이 붙었어요. 관성이라고 하는 성분과 인성이라고 하는 성분이 내 사주에 붙어 있을 때, 우선 첫째, 관성은 무슨 역할을 하고 인성은 무슨 역할을 하나를 파악한 다음에 그 둘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 서로 둘이 함께 움직이면 어떻게 행동을 하나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 튼튼 시간에 관성, 인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관성에 대한 자료를 지난 시간 이 프린트물에서
이게 이제 기초 튼튼반에서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입니다. 요 관성에 대해서 제가 이 관성에 대해서 한 서너 시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장에다가 이렇게 싹 요약을 했죠. 이거 적으려 그러면 쓰는 데만 한 시간 더 걸릴 거야. 이걸 제가 프린트를 했어요. 자, 관성하고 인성에 대해서 우선 관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 내사주에 관성이 있으면 무엇인가? 관성이라는 애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관하고 평관이 있다. 근데 이 정관이나 평관은 절대적인 정관, 절대적인 평관이 아니라 상대적 정관, 상대적 평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그게 정관인데 쟤한테는 그게 평관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관인데 또 저런 상황에서는 평관일 수도 있다. 저 남자가 나한테는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저 여자한테는 저렇게 잘해주나 이럴 수도 있고 연애할 땐 잘해주던데 왜 10년 되니까 저 모양인가. 어르신들이 남들이 있을 때는 나한테 잘해주는 척 하는데 둘이 있을 땐 나한테 왜 저 모양인가.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죠. 다 그때그때 가변적이고 변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 명리학에서도 십성이라는 것은 가변적이에요. 명리학 용어에서 가변적이지 않은 건 목이다, 화기다, 뭐 목생화다, 수생목이다 이런 건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건 절대적인 거야. 뭐 수를 수라고 하고 목을 목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정관이다, 평관이다, 정제다, 편제다 하는 건 상대적인 거야. 어떤 사주에서는 간목이라는 글자가 정제인데 어떤 사주에서는 간목이라는 글자가 편제야. 또 어떤 글자에서는 평관이고 이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성용어로 얘기를 할 적에는 오행용어로 얘기하지 않고 십성용어로 얘기할 때는 상대적이다. 일간의 기준에 따라서라는 측면으로 보세요. 자, 정관이나 평관은 그 대략적인 요소들을 좀 보죠. 요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들이 이제 굵은 키워드들이고 자질구레한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것들이 약간 B급이나 C급으로 이제 이해할 사항들이에요. 참고로 이 명리학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게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딸랑 오행으로 구분을 했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생각, 물질, 뭐 추상적인 거, 안 추상적인 거 싹 다 5가지로 통 카테고리 분류를 해버렸어요. 5천 가지로 분류를 해도 5만 가지로 분류를 해도 부족할 텐데 이거를 세상에 딸랑 5개로 분류를 했어. 그랬더니 5행, 1행당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워낙에 많어. 게다가 또 그게 상대적이야. 물의 온도가 60도인데 뜨거운 물입니까? 차가운 물입니까? 100도가 쳐다보면 차가운 물이고 30도가 쳐다보면 뜨거운 물이야. 30도에서 80도로 가고 있는 도중에 보면 중간인 거고 뭐 이런 형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행 분류로 이 명리학에서는 똑같은 사주라도 해석이 천차만별로 나오고 똑같은 사주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냐면은 사주는 되게 유동성이 많구나.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많구나.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운명의 자율성이 되게 많구나. 같은 사주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저렇게 활용할 수 있죠. 그 보면은 요즘 현대사회에 머리 쓰는 지능적 범죄자, 머리를 쓰는 지능적 범죄자들 보면은 법을 지키는 한도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법이 정한 테두리 아닌데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나쁜 짓인데 법을 어긴 게 아니야. 뭐 나는 주어를 안 썼다라든가 나는 이 법 안 지켰다. 뭐 억울하면 고발해라. 뭐 이런 등등등. 근데 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 뭐 재밌죠? 주먹으로 툭 치면은 처벌을 받는데 말로 뭐라고 막 약을 올려서 주먹이 날라오게끔 하는 건 처벌을 안 돼. 뭐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융통성이나 유동성, 융통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주라고 하는 운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사주라는 운명계획서 안에 융통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관성 얘기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인즉슨 관성하면은 한 글자나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A4 용지 하나를 가득 빼곡하게 내용을 쓸 정도로 관성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관성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럼 좋은 분류도 있고 나쁜 분류도 있고 정관은 좋은 거고 평관은 나쁘다던데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꼭 그게 그렇지도 않더라 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대체로 사람들은 봄날에 비가 오는 거를 싫어하는데 농부들은 봄날에 비가 와야 살죠. 그렇죠? 관광지나 뭐 이런 데 사람들은 주말에 비 오는 거 싫어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어떤 물이 와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관성이라는 건 좋고 나쁜 게 아닌데 대략 어떤 관념인지에 대한 개념을 보자면은 사회, 통제, 명예, 브랜드, 직장, 가치관, 사회 공동체성, 신념. 그래서 보통은 조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관성과 좀 반대 개념, 이 관성의 대척점,
상대적 개념에 있는 게 식신상관 또는 비경겁제예요. 그래서 비경겁제와 식신상관이 모여 있는데 관성을 쓰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자꾸 매뉴얼 들이대지 마. 조직이 하란다고 해?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할 거야. 보통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관성이라는 거는 어떤 조직 공동체. 대체로 우리 인류 역사의 발전을 보게 되면은 개인주의 하면은 비겁이나 식상에 가까운 어떤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통제적 사회, 권력 집중형 사회, 법가주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은 대체로 관성적 사회를 말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거는 일간 또는 비겁, 사람을 통제하는 것. 근데 이제 사주의 비경겁제는 무조건 하나는 기본으로 있는데 그게 일간이니까 나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규칙에 맞는 행동을 할 것. 하지 말란 거 하지 마라가 관성의 논리이고, 식상은 좀 해라라는 게 식상이, 하지 말란다고 안 했냐? 이게 식상이 하는 말이고, 하지 말란 건 좀 하지 마. 규칙대로 하라고 라는 거는 관성에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인도에 혼자 살면 관성이 필요 없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 규칙 정해 가서 자기가 살면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개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려면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그래서 대체로 옛날 사회에는 법과 규칙을 되게 강조를 했었고, 이게 선진국이나 좀 자유주의 사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라는 거는 자율성과 좀 덜 통제할게, 좀 최소한으로 통제할게, 교통경찰이 사거리에 지키고 있어야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교통경찰이 없더라도 공중도덕으로 좀 지키시라. 법 안 지키면 네가 손해니까 교통사고 나잖아. 교통정체 생기잖아. 공중도덕이 없는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가서 뭐 딱지 엄청나게 세게 때리고 강하게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자, 관성이라는 거는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관성이 잘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구별 체험이 무엇을 배우러 온 미션인가 하면은 공동체 체험 배우려고 온 거예요. 자,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참아야 될 게 있어. 내가 좀 희생을 좀 해야 돼. 국가와 사회, 국왕을 위해서. 이런 게 보통은 관성 정신이에요. 옛날로 치면 군주적 정신이에요. 군주를 모시고 절대자를 모시고 왕을 모시고 권력 규칙을 숭상하고 너 내 말 잘 들어 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나의 관성, 즉 권위로 너를 통제할 거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식신상관은 반발해요. 뭐 합당한 말이면 따르겠지만 합당하지 않은데 왜 나한테, 알바생한테 왜 이런 걸 시킵니까? 이런 건 식상이죠. 내가 사장이고 너는 알바생이잖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성주의를 거는 거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이게 비겁정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상정신이 드러나면은 사장이 사장다워야 내가 사장 대접을 해주지. 자, 이러면 이제 식상정신이 이제 특히 이제 상관정신이 이제 드러났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관, 평관이 사주에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미션이고요. 명예 미션이고 어느 정도 통제에 적응을 하고, 그래서 이 관성에 대한 미션을 제가 지배, 피지배의 미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지배, 피지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관성에 의해 내가 통제를 받기도 하지만 일정한 시기가 되면 관성에 의해 내가 남을 통제하기도 돼요. 보통은 그런 과정이 되게 짧게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군대예요, 군대. 뭐 하루살이, 뭐 수명이 3일인가 밖에 안 되는 곤충을 가지고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처럼 그 지배 피지배 현상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조직이 군대라는 조직인데, 요즘 군대가 18개월이죠. 18개월 동안에 바닥 쫄다구서부터 최고참까지 18개월 동안 다 경험해 볼 수가 있어. 내가 이등병 시절, 훈련병 시절에는 사람들이 다 내 윗사람들이라 저 사람들이 나를 통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남을 통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사주 명리학에서도 내 사주에 관성이 있으면 통제받고 통제하고, 사회가 나를 통제하거나 내가 사회를 통제하거나 그런 형태가 생겨요. 근데 관성을 잘 지킨다라는 거는 어떤 명예, 공동체,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즉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권력을 쥐느냐 아니면 권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느냐가 모두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두 다. 내가 남을 통제 지배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과정에 앞서서 내가 남에게 통제 지배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의 관성, 특히 좀 짜릿한 관성이 평관성이 강한 경우에는
그 조직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상하 위계 질서가 되게 강해. 그러면 관성이 강한 조직이야. 정관이면 인간적인데 평관이면은 사람이 관성에 맞춰야 돼. 정관은 관성이 사람에 맞춰줘. 너 몸이 아파? 그럼 30분 있다 출근해. 근데 만약에 사람이 관성한테 맞춰야 되면 야 지금 불났어 빨리 출근해. 저 오늘 휴가인데요. 야 소방관이 휴가가 어딨어 지금 불났다니까 다 출동해. 비상 상황이야. 알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환경에 의사가 평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금 긴급 수술 환자가 생겼습니다. 아유 나 지금 비번이야. 다른 의사한테 얘기해. 의사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빨리 오세요. 지금 휴가가 중요해요. 빨리 와서 수술해야지. 이건 뭐야? 내가 환경에 맞추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평관성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평관 많은 분들이 긴급 출동할 일이 많죠. 환경에 나를 맞춰야 될 일이 많죠. 정관은 환경이 나에게 맞춰준다는 약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 관성이 없으면, 이제 명리학에서 관성이 없으면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참고로 없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자율이라는 뜻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질서하다, 명예가 없다, 지위가 없다, 직장을 못 들어간다,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과도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관성, 사회와 공동체, 비경갑자를 다스리는 완장, 나의 브랜드. 이게 관자가 벼슬 관자예요. 평관은 한 줄로 보통 표현할 때는 살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살. 죽일 살자를 쓰고요. 정관은 한 글자로 표현할 때 그냥 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 다 합쳐가지고 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션은 책임 배우고 조직, 권력, 통제, 규칙의 사회를 경험하고, 이게 타인을 내가 평가하거나 내가 타인을 평가하거나 타인이 나를 컨트롤하거나 내가 타인을 컨트롤하거나 하는 개념이 있어요. 명예, 권력을 다루어 보고 권력의 지배를 받아보거나 내가 권력의 지배를 하다 같은 형태. 일반적으로 관성의식 하면은 감투의식, 상하관계의식, 어떤 규칙과 형식에 대한 의식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자 사주의 요즘엔 좀 그런 말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여자 사주의 관성이 없으면 시집을 못 간다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 요즘도 그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즘 시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자 사주에서 관성을 남편으로 보는 이유는 그게 옛날 시대의 관습이 여자를 통제하는 사람이 남자였어. 그게 남편이죠. 근데 꼭 남편만 있을까? 주인님도 있고, 서커스단 주인도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변사또가 춘향이를 데려다가 수청을 들라, 그것도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저는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저의 주인. 그게 누구예요? 저 이몽룡이. 저 과거 보러 간. 근데, 걔는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 너 오늘 밤 내 수청을 들거라. 너는 내 재산이다. 너를 내가 컨트롤하겠다. 이게 옛날에는 나를 컨트롤하는 군주, 그걸 주군의식. 왕은 군주라 그러고, 남편은 군주를 뒤집어서 주군이라 그랬어요. 근데 같은 말이야. 왕은 군주라 그러고 우리 집 왕은 남편이야.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사주에 관성이 있다라는 거는 나의 주인님이 있다는 뜻인데 그게 남편이에요? 직장인 건 내 이해를 하겠어. 나 월급 주니까. 직장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또 내 명예도 되니까. 그게 나의 명예도 되니까. 근데 요즘 시대에는 여자 입장에서 나의 주인이 남편이고 남자 입장에서 나의 소유물과 재산이 여자고 이거는 30년 전에 거의 폐기된 지금 사회관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여자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시집을 못 간다가 아니라 여자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어떤 통제적 환경을 배우려고 온 사주 아니고 결혼을 하려면 통제적 남자, 주군적 남자, 내가 당신을 임금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으면 친구 같은 남편 만나야 되고 인성이 많으면 스승 같은 존경할 만한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 식상이 많으면 자식 같은 남자 만나면 되는 거고 재성 많으면 돈 많은 남자 만나면 되는 거야. 남자가 여자 사주에 재성이 많고 관성이 없으면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다루고 관리하려고 하는 요소인데 관성이 없어. 그럼 어떤 남자 만나야 돼? 내가 그 남자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나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남자를 선호한다.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관성이 없으면 여자가 시집을 못 간다가 아니라 그 사주의 핵심적이고 주류적인 십성이 어떤 십성인가를 보고 그 십성에 부합하는 형태의 남자를 만나면 인연이 오래 간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식상이 많으면 좀 내가 길러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내가 좀 도와줬더니 남자 사업이 잘 돼. 이런 남자를 만나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 비경겁제면 친구, 동료 같은 남자. 자, 관성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 명예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직장 조직성도 당연하죠. 자, 그러면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에 좀 보도록 하죠. 4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 4가지. 정관이 정인을 본 거, 정관이 편인을 본 거, 편관이 정인을 본 거,
편관이 편인을 본 거. 경우의 수는 4가지인데 용어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자, 정인이냐 편인이냐를 따지지 않고요. 관성이냐 정관이냐 편관이냐를 따져서 관인상생은 정관이 정인이나 편인과 만나서 함께 작용력이 이루어지는 거고, 살인상생, 이 살이 편관을 한 줄로 줄이면 살이라고 보통 식신 제살 할 때도 식신이 살을 제화한다라고 해서 식신제살. 살인상생도 편관이 인성을 보는 거예요. 정인이나 편인을 볼 때. 그러면 사주에 정관이나 편관 또는 정인이나 편인이 있을 때 서로 붙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으면 작용력이 훨씬 강하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작용력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조건적이라는 뜻이에요. 제한적, 조건적이라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지 안 된다라는 요소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저 물건은 부산에서 뛰어오고 수금은 대전에서 하고 팔기는 서울에서 팔어. 이러면은 그 한 사이클을 만들려면 많이 돌아다녀야지. 부산에 가서 물건 띄고 서울에 가서 판 다음에 대전에 가서 돈 주세요. 얼마 몇 개 팔았어요. 뭐 이래야 되면은 이게 작용력이 이게 상시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근데 물건도 서울에서 띄고 팔기도 서울에서 팔고 돈도 서울에서 받고 서로 수도권 내에 모여 있으면은 그 상호작용이 빠르게 자주 편하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관성과 인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의 차이. 기본적으로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관성은 조직성이고 관성이 인성하고 붙어 있으면은 그게 관성의 식신상관이에요. 관성의 활동이 돼요. 관성이 뭔가를 출력한 게, 관성이 뭔가를 표현한 게 인성이에요. 그러면 관성을 직장조직성이라고 보게 되면 관성만 있고 인성이 약하거나 없으면 관성은 있는데 그 관성의 활동성이 약한 거야. 관성은 작은데 인성이 여러 개면 그 관성이 활동성이 다방면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관성과 인성이 붙어있는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조직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라는 거는 또 관성의 출력이기 때문에, 출력이자 관성이 나에게 주는 임무 역할도 돼. 그래서 관성이 나에게 주는 임무 역할이야. 그래서 월급쟁이한테는 인성이 월급이에요. 인성이 복지 혜택이에요. 관인상생은 관성이 여러 활동을 하여 인성을 만들어내고 그 인성이 또 비경겁제인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비롯한 내 사주 속의 비경겁제들을 생하게 되는 거니까 관, 인, 비로 연결되는 구조는 조직이 비경겁제들한테 혜택을 잘 나눠준다. 이거를 사회로 비교하자면 복지사회 정도로 볼 수 있죠. 복지사회. 그래서 여자 사주, 뭐 요즘은 좀 개념이 좀 바뀌었지만 요즘은 능동적인 사회니까 옛날에는 여자한테는 수동적인 삶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수동적인 삶을 요구하는 여자 사주에 관인상생이 붙어 있으면 여자 사주 최고의 사주,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시대의 여자들은 직장 조직을 다니지 않았고, 성인 여자, 어릴 때는 부모가 관이고 성인이 되면은 배우자한테 주인의 자격을 넘긴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혼식이라는 어떤 형식을 보면은 아빠가 딸을 이렇게 데리고 손잡고 와서 사위에게,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인계하는 이유가 그게 일종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이 여자아이를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네가 주인이다. 그 말인즉슨 부모 아버지가 하던 역할 이제 남편이 하라. 그래서 지아비는 하늘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요즘 결혼식은 뭐 또 둘이 남녀가 손잡고 춤추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죠. 뭐 아버지가 굳이 손잡고 인수인계 안 하죠. 이제는 네 거다. 뭐 이렇게 안 주잖아. 옛날에는 아버지가 딸 시집 보낼 때 눈물을 흘리던 이유가 저게 내 거였는데 저 짐승 같은 놈이 내 딸을 가져갔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바뀐다라는 뜻인데 관성이 인성으로 비겁을 잘해준다라는 거니까 옛날식으로 치자면 남편이 나에게 잘해준다, 남편의 사랑을 잘 받는다 정도로도 볼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에너지가 만나서 특히 생관계는요, A가 B를 생하면 그 힘이 B로 모입니다. A가 B를 생하면 그 힘이 B로 모여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